대한민국 교육의 실천 희망 다양성을 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호 선생님, 오늘의 문익점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7월 16일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설문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원들 다 해서 약 10,000명, 9,626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이 중 99%가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밖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5개 교원단체들이 이제 연합해서 모았던 자료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라는 응답에 여기 1.9%만 그렇지 않다고요. 88.3%랑 90.8%는 합쳐서 그렇다이니까 98.1%의 선생님들이 정치 기본권 때문에 교육 정상화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응답을 했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밖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99%가 그렇다. 그 다음에 선거 시기에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보니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가 되어 있다. 97.6%. 그 다음에 학생에게는 16세 정당 가입 및 18세 투표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96.5%가 동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복수응답인데요. 선생님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건 학교 밖 공간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는 해달라. 네, 두 번째가 교육감 선거, 세 번째가 이제 정당 가입, 네 번째가 후원금 납부, 그다음 다섯 번째가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 그다음에 선거운동, 국민경선 참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일단 우리가 의사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뭐 국민 경선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 후보에 정당에 가입해서 후보를 출마하거나 이러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목말라하는 정치 기본권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견 표현,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뭐 이 정도의 어떤 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를 넘는 응답이니까요. 다만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자료에 보면 몇 가지 서술 문항들에서 선생님들이 주셨던 의견들인데 정당 가입이랑 후원금 모두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선 과제라 해서 가능한 거 위주로 체크했는데 사실상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 기본권이 확보되지 못해 제한되는 활동을 좀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교원의 우호적인 정당과의 뭐 협업,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신념과 별개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언급할 수 있는 교사의 성숙한 의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되는데 교사들도 성숙한 의식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점차 아, 사회의 요구와 맞춰질 수 있다라는 응답이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침묵이 마치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부터 잘못이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는 학생 중심이어야 되고 교육정책은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교원이 소외된 상태로의 교육정책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6일 날 발표가 되었고 17일 날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직전에 백승하 의원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안을 이제 국회에다가 발의를 하고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게 실제로 저희 국회 입법예고에 보면 지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서 백승하 의원 등 14명이 이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견 등록수 잠깐 보고 오니까 의견 등록수 19건인데 찬성 반대 반반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한 반 있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 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교원들이 이제 지금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무슨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그걸 뭘 가르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에서라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기사 나왔던 것 중에 아, 뭐 정치인의 글에 좋아요 눌렀다고 해가지고 정치기본권 위반이라고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신고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육 공무원 말고 일반 공무원이나 공무직 등은 퇴근 이후에 정치적 발언권이나 이런 데 자유권이 있어요? 아니요, 공무원은 다 없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백승환 의원이 17일날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번에 지금 국회 시작하자마자 몇 개의 입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에도 교원과 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도 교원과 공무원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만 봐줘라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공무원 단체랑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교사는 이랬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공무원도 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이게 다른 시민들이 보는 관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 측면이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원의 제안에서 교원이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교사랑 공무원이랑 다 같이 지금 정치적 기본권이 묶여 있는데, 이것들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뚫고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사에 관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적혀 있는 거라서 이 교사들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가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또 사립학교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있고 공무원은 또 다른 법이 있고 해서 요거 관련돼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개 법안이 관련이 전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통과되느냐 혹은 뭐가 뭐 다 같이 통과되냐 이건 좀 새롭게 있을 영역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 악성 민원인들이 때문에 사실은 학교도 힘들고 더불어서 저 공무원 분들도 정말 다들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지금 이렇게 떼쓰면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다 이런 정치적 기본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국회에 지금 들어와서 쟁점 법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법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미 우리 지난해 안타까운 일 이후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정책 혹은 입법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하셨겠지만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에 넘어가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한번 돼야 되고 그게 다시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법은 소위원회에 못 올라가고 끝나요. 대부분의 법. 네, 그래서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게 하려면 이제 국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간사,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 뭐 이런 분들에게 문정복 의원과 조정은 의원 각각에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저 교육위원회 그 의견 등록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그러니까 반대든 뭐 동의든 어쨌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안들이 의견 등록이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왜냐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입법발이 뭐 됐는지 관심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들은 보통 학교에 이제 공문이 오기는 해요. 의견 달라고 오기는 하죠. 근데 그거 외에 저 의견 등록은 대부분 시민의 의견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수의 반대가 달리면 아무래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의견 등록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또 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입법 검토안이라는 공문이 옵니다. 보통 대부분 교무부장이 접수를 해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그리고 교무부장이 공람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선생님들이 아무 의견이 없으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서 등록대장 어딘가에 있을 그 내용을 받아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교무장님 누구 의견 없으시면 제가 그냥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학교의 입장에서 올리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있는 이제 의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뭐 국회의원실에 전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한테 막 다들 전화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메일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 폭탄이 되기 쉬워서 제가 막 그런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 설문조사도 5개 단체가 다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른 단체들끼리도 그러면은 뭐 정치인들 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대중적으로 어떻게 이 사실을 막 국회의원한테만 향하는 것 말고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사실은 여론을 조금이라도 이제 교사들 편, 이걸 교사들 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지 않는 교사도 있으니까. 아무튼, 동의하는 편에 많이 사람들을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좋은 거죠. 인식은 어쨌거나 이런 법률안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발의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발의됐는데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이 안 된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식의 개선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을 때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피언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건 사실 이런 여론을 사람들한테 환기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들만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문익점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랜 수건이긴 한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 달아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익점 마쳤는데요. 선생님들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이 상황이 어, 정치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악성 민원인들이 더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 법을 시작으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정치에 관련해서 배우잖아요. 학생들에게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저랑은 정말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조금 괴리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아이들에게 좀 더 생생한 이야기라던가, 정말 같이 아이들하고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추천하면 괄호 열고 소 괄호 닫고 그러니까 청소년 정치 참여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책인데요. 내가 막상 해본 적이 없어서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함에도. 그래서 뭐 활동들 하시거나 혹은 아이들이랑 뭔가 가볍게 보시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책 주소는 댓글에 링크로 네. 고정 드릴 댓글에 겁니다. 링크로 책 소개를 해보죠. 네, 이렇게 오늘도 같이 문익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